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독수리를 아십니까? 독수리의 수명은 꽤 긴데요. 보통 30년에서 40년 정도라고 합니다. 하지만 어떤 독수리들은 죽을 날이 가까이 오면 바위산에 올라가서 자신의 부리를 박살내고 발톱을 모두 뽑아내는 고행의 과정을 거칩니다. 이윽고 박살난 부리가 다시 돋아나고 뽑혔던 발톱이 다시 돋아나면서 독수리는 마침내 회춘에 성공하게 돼요. 이렇게 회춘에 성공한 독수리들은 약 30년 정도를 더 산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제2의 인생이 열리는 것이죠. 이상 독수리의 회춘이었습니다. 이러한 독수리의 회춘을 보는 듯한 화려한 부활을 꿈꾸는 반도체 기업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바로 인텔입니다. 인텔은 자타공인 CPU의 최강자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도래와 함께 찾아온 이 반도체 선단 공정의 급진전은 인텔을 마치 늙은 독수리처럼 힘 빠지게 만들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AMD에게 혁신의 헤게모니를 빼앗기면서 위기를 자초한 인텔은 이제 독수리가 환골탈태를 하듯 14나노의 부리를 박살내고 14나노의 발톱을 뽑아야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팻 겔싱어 CEO의 취임과 함께 이루어진 이러한 인텔의 체질 개선은 꽤나 성공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부러뜨린 부리가 빠지고 새 부리가 나오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뽑았던 발톱이 다시금 돋아나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 그러한 현상들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인텔의 부활을 알리는 지표가 최근 공개가 되었는데요. 지난 2021년 4분기에 CPU 점유율의 현황이 발표가 된 것입니다. 인텔은 12세대 엘더레이크의 성공적인 부활과 함께 PC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높이는 데에 성공을 했어요. 지금까지는 AMD에게 계속해서 밀리는 형국이었거든요. 그런데 12세대의 등장과 함께 다시금 역전의 계기를 마련한 것입니다. 점유율이 4%가 오른 83.8%의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통계상 드러나고 있습니다. 같은 시기 X86 진영의 유일한 경쟁자인 AMD는 19.3%에서 16.2%로 그 점유율이 하락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섣불리 예단하기는 힘들지만 AMD에게 빼앗겼던 시장의 헤게모니를 다시 인텔이 가져오는 데에 어느 정도는 성공한 느낌입니다. 마치 30년을 더 살기 위해서 자신의 부리를 박살내고 자신의 발톱을 뽑아버리는 독수리의 회춘같이 인텔은 여러가지 혁신을 단행해 왔죠. 일단 첫 번째로 인텔은 CEO를 팻 겔싱어로 교체하면서 더 이상 경영 효율과 재무관리에 역점을 두는 방어적 기업이 되는 것을 포기했다라고 보여집니다. 팻 겔싱어는 인텔의 CTO 출신이에요. 전형적인 엔지니어 마인드를 가진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기술통이 수장이 되면서 인텔은 빼앗겼던 기술의 우위를 되찾아오기 위한 혁신의 발걸음을 시작하는 것이죠. 팻 겔싱어가 CEO가 되면서 인텔은 발빠르게 정상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일단 2015년 이후에 14나노에서 멈춰서면서 14나노 장인이라는 비아냥을 들었던 공정혁신부터 빠르게 진행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좀처럼 이행하지 못하던 10나노 수율을 빠르게 안정화시키고 7나노 공정으로 발빠르게 이동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또한 2021년 2분기에 개최되었던 엑셀러레이터 행사에서 팻 겔싱어 CEO는 인텔의 IDM 2.0을 선포하면서 외부 파운드리 활용을 천명했습니다. 더불어 인텔이 2010년 초반에 진출했다가 대차게 말아먹었던 파운드리 사업에 재진출하겠다고 천명을 했죠. 아울러서 팻 겔싱어 CEO는 엑셀러레이터 행사에서 IDM 2.0 이외에도 공정 로드맵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 스피드가 가히 엄청난 수준인데요. 2025년까지 무려 18옹스트롬, 나노수로 따지자면 약 1.8나노의 공정으로 빠르게 이동하겠다라고 하는 엄청난 공정혁신 로드맵을 발표합니다. 한간에서는 이제까지 2015년 이후 줄기차게 10나노로의 이행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기 때문에 14나노 장인, 뻥텔이라고 불리는 불명예스러운 별명을 획득했던 이 인텔이 과연 엑셀러레이터 행사에서 밝혔던 그 로드맵을 달성하는 것이 가능하겠냐는 그런 자조 섞인 분석이 나오기도 했죠. 하지만 로드맵의 발표 이후 인텔의 행보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변모했습니다.
경영 효율을 추구하면서 공정 혁신에 소극적이었던 과거의 늙은 인텔과는 확연하게 다른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메모리, 비메모리 할 것 없이 반도체 업계 전반을 씹어먹었던 과거 인텔 제국의 영광을 되찾아오려는 듯 인텔은 지금까지 굉장히 숨가쁘게 달려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지난 3월 15일 인텔의 팻 겔싱어 CEO는 또 다른 폭탄 선언을 하기에 이르는데요. 바로 인텔 파운드리의 유럽 투자 계획을 발표한 것입니다. 그 규모도 엄청나요. 10년간 800억 유로 수준입니다. 현재 환율로 계산을 해보자면 대략 한화 109조 원 정도의 대규모 투자인 거예요. 인텔은 지금까지 수익이 나오지 않는 낸드 플래시 부분을 하이닉스에 매각하는 등 과감한 손절을 통해서 그 재원을 충분하게 확보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확보된 재원은 바로바로 파운드리 캐펙스 확보에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물론 이런 투자 행보의 결실은 빠르면 2024년, 늦으면 2025년부터 서서히 거둬들일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후발주자인 만큼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반도체 업계 최강 싸움꾼의 면모를 여지없이 보여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인텔은 세계 최고의 CPU 기업 아니겠습니까? 총알이 넉넉하다는 장점도 덤으로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일단 이번 투자의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지난 3월 15일 개최되었던 온라인 간담회에서 팻 겔싱어는 향후 10년간 유럽의 반도체 생산 및 연구개발을 위해서 800억 유로를 투자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인텔의 투자는 스페인에서부터 폴란드까지 유럽연합 전역에 걸쳐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공언을 하기도 했죠. 그리고 그 구체적인 투자 계획까지 어느 정도 윤곽을 발표를 한 상황인데요. 그 계획이 매우 구체적입니다. 일단 가장 많이 투자되는 나라는 독일입니다. 독일에 170억 유로를 투자해서 반도체 팹 2개를 신설합니다. 둘 모두 옹스트롬 공정을 활용하는 최첨단 공정의 팹이 신설될 것으로 보여요. 2023년도에 착공을 해서 2027년 가동을 목표로 투자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프랑스에는 연구개발 센터를 짓고요. 그리고 이탈리아에는 45억 유로를 투자해서 패키징과 조립시설을 구축한다고 합니다. 또한 이미 확보하고 있는 아일랜드 공장에는 120억 유로, 한화로 환산하면 16조 4천억 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해서 생산시설을 확장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스페인에는 바르셀로나 슈퍼컴퓨팅 센터와 협업을 해서 공동센터를 건립한다고 하죠. 또한 폴란드에는 그다인스크 지역에 있는 인텔 연구소를 확장 운영한다고 합니다. 유럽 대륙에서 반도체 연구, 설계, 생산, 패키징까지 모두 진행하겠다는 인텔의 거대한 포부가 담긴 투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유럽이 모두 육로로 연결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극단의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또한 유럽연합의 심장과도 같은 독일에는 세계 1위 자동차 생산 기업인 폭스바겐 그룹이 위치하고 있죠. 폭스바겐 그룹이 전기차로의 전환에 굉장히 진심을 다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차량용 반도체를 비롯한 각종 반도체 제품의 거대한 수요처가 됩니다. 투자 대비 충분한 수익을 담보할 수 있는 환경이 이미 조성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게다가 독일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네덜란드에는 세계 유일의 EUV 노광 장비 생산 기업인 ASML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장비를 조달하는 데에 굉장한 이점이 있습니다. 삼성과 TSMC가 EUV 노광 장비를 받기 위해서 복잡한 통관의 절차를 거쳐서 배나 다른 운송수단을 동원해서 EUV 장비를 공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번 인텔의 유럽 투자는 확실히 장비 수급 측면에서 보았을 때는 유리한 고지를 확실하게 점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인텔과 유럽연합의 협력 관계는 TSMC와 삼성전자를 따라잡기 위해서 공급망을 확대해야 하는 것을 구상하는 인텔의 이해관계와 첨단 반도체의 동아시아 의존도를 낮추길 원하는 유럽연합의 이해관계가 합치되어서 이루어진 결과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게다가 유럽 같은 경우에는 어떤 대륙보다 환경 문제에 관심을 지대하게 쏟고 있죠. 그리고 자율주행과 전기차로의 전환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대표적인 대륙 중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텔은 유럽 한가운데 반도체 공장을 건설함을 통해서
차량용 첨단 반도체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를 얻게 되니 그야말로 시의적절한 투자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인텔은 미국의 오하이오주 콜럼버스시에 200억 달러를 들여서 첨단 반도체 공장 2개를 건설한다 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 역시 자사 첨단 반도체의 생산과 더불어서 파운드리 생산을 염두에 둔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였죠. 이 공장은 올해 말에 착공을 해서 2025년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햅이 2027년부터 가동을 시작하면 본격적으로 인텔 파운드리의 영향력이 시장에 드러나게 되겠죠. 지금까지 10나노 이하의 첨단 공정은 TSMC와 삼성 이렇게 두 파운드리가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형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인텔의 참전으로 인해서 적어도 2025년부터는 TSMC, 삼성, 인텔의 파운드리 3파전이 일어나게 되겠죠. 인텔의 공격적인 투자가 과연 자신의 불의를 박살내는 독수리의 미래를 위한 투자와 같은 성공적인 투자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2010년 초반에 처참하게 실패했던 파운드리 사업의 전철을 반복하게 될까요? 일단 시장에 돌아가는 상황은 2010년 초반의 실패 사례처럼 돌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인텔의 파운드리 투자는 굉장히 주요하게 먹힐 가능성이 높아요. 또다시 뻥텔의 오명을 뒤집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인텔의 행보가 굉장히 불안하게 다가오는 것은 사실이에요. 특히나 이렇게 삼성이 해롱해롱거릴 때 약진하는 인텔의 모습이라 정말 간담이 서늘하게 충분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인텔이 과거 불도저 아키텍처로 인해서 처절한 실패를 맛본 AMD를 거의 폐업 직전까지 몰아붙였던 싸움닭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 같고요. 삼성이 부디 지금의 위기를 잘 극복하고 인텔의 거센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길 바랄 뿐이지만 지금 돌아가는 꼴을 봐서는 정말 미래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좀 답답하게 다가오는 하루입니다. 저는 경제를 말하다 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